다정낭독. 오늘의 이야기는 정원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콜린은 선언합니다. 마법은 진짜라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자두나무 아래 새 아이가 원을 만들어 앉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마법을 부릅니다. 울새도 여우도 양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정원의 모든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콜린은 처음으로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스스로 두 발로.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정원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23장 마법.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크레이븐 의사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그는 정원 길로 누군가를 보내 찾아봐야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콜린이 방으로 돌아오자 의사는 그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너무 오래 있었구나.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면 안 돼.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요. 콜린이 말했다. 정원이 저를 낫게 해주었어요. 내일은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갈 거예요. 그건 허락하기 어렵겠는데? 크레이븐 의사가 대답했다. 그건 좋지 않을 것 같다. 저를 막으려 하시면 좋지 않을 거예요. 콜린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갈 거예요. 메리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콜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남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 일종의 외딴 섬에서 살아왔고 그 섬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메리 자신도 사실 콜린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스 스웨이트에 와서야 자신의 태도가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자연스럽게 콜린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크레이븐 의사가 나가고 나서 잠시 콜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게 만들고 싶었다. 물론 그는 물어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가 말했다. 크레이븐 의사 선생님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그래. 콜린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어딘가 흡족한 기색도 없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게 됐으니 이제 미스 스웨이트는 그분 차지가 안 되겠지. 그것도 물론 안 됐지.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야. 항상 무례한 아이에게 10년 동안 공손하게 대해야 했다니 얼마나 끔찍했을까? 난 절대 못했을 거야. 내가 무례해? 콜린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내가 그 의사 선생님 친아들이고 선생님이 때리는 분이셨다면 메리가 말했다. 너를 한 대 때렸을 거야. 하지만 그러실 수 없잖아. 콜린이 말했다. 응, 그럴 수 없지. 메리가 편견 없이 곱씹으며 말했다. 아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감히 하지 못했어. 네가 죽을 것 같은 처지였으니까. 넌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 하지만 콜린이 완강하게 말했다. 난 이제 불쌍한 아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보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오늘 오후에 두 발로 서 있었잖아.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이상해진 거야. 메리가 생각을 말하듯 이어갔다. 콜린이 고개를 돌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이상해? 그가 따졌다. 응, 메리가 대답했다. 많이. 하지만 화낼 것 없어. 그녀가 공정하게 덧붙였다. 나도 이상하고 벤 어더스태프 할아버지도 이상하거든.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정원을 발견하기 전보다는 덜 이상해졌어. 나는 이상해지기 싫어. 콜린이 말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단호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무척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메리는 그의 아름다운 미소가 천천히 피어나 얼굴 전체를 바꾸는 것을 보았다. 정원에 매일 가면 이상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거기엔 마법이 있어. 좋은 마법. 알잖아, 메리. 분명히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메리가 말했다. 진짜 마법이 아니더라도 콜린이 말했다. 그런 척하면 되잖아. 뭔가가 있어. 분명히 뭔가가. 마법이야. 메리가 말했다. 검은 마법이 아니라 눈처럼 하얀 마법이야. 그들은 그것을 늘 마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몇 달 동안은 정말이지 마법처럼 보였다. 놀라운 달들, 찬란한 달들, 경이로운 달들. 그 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던지. 정원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원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담으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처음에는 초록 싹들이 끝없이 흙을 뚫고 올라왔다. 잔디 사이에서, 화단에서, 담벼락 틈에서도. 그러다 초록빛이 봉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봉우리들이 펼쳐지면서 온갖 색을 드러냈다. 파랑의 모든 빛깔, 보랏빛의 모든 음영, 진홍빛의 모든 색조가 피어났다. 이 정원이 행복하던 시절에는 모든 구석, 모든 틈새에 꽃이 심겨 있었다. 벤 웨더스테프는 담벼락 복돌 사이에 시멘트를 긁어내어 덩굴 식물들이 기어오를 수 있도록 흙을 채워 넣기도 했다. 붓꽃과 흰 백합이 잔디 위로 물이 지어 솟아났다. 녹음진 아치 아래로는 파랗고 하얀 델피니엄, 메발톱꽃, 초롱꽃들이 군대처럼 빽빽하게 들어섰다. 그분이 그것들을 정말 좋아하셨지. 벤 웨더스테프가 말했다. 저 파란 하늘을 향해 언제나 고개를 들고 있는 꽃들을 좋아하셨어. 땅만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셨거든. 땅도 사랑하셨지만 파란 하늘이 항상 기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곤 했어. 닥컨과 메리가 심은 씨앗들은 마치 요정이 돌보는 것처럼 자라났다. 온갖 빛깔의 양귀비꽃이 산들 바람에 흔들리며 수없이 피어났다. 그 꽃들은 수년된 정원 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피어났다. 그리고 장미들은, 그 장미들은 잔디 사이에서 솟아나고 해시계를 감고 오르고 나무 둥치를 휘감고 가지에서 늘어지고 담벼락을 기어올라 길게 늘어진 화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났다. 싱그러운 잎사귀들, 꽃봉우리들, 처음엔 아주 작은 봉우리들이었지만 점점 부풀어 오르며 마법처럼 벌어지더니 향기로운 꽃잔으로 피어나 그 향을 정원 가득 흩뿌렸다. 콜린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하나의 변화를 눈으로 쫓았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왔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정원에서 보냈다. 흐린 날도 그는 좋았다. 잔디에 누워 자라는 것들을 바라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충분히 오래 바라보면 봉우리가 껍질을 벗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작은 벌레들과도 친해졌다. 그것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며 돌아다녔다. 작은 지푸라기나 깃털, 먹이를 나르기도 하고 풀잎을 나무처럼 기어오르며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기도 했다. 두더지가 굴 끝에 흙 무더기를 쌓고 요정 손처럼 긴 발톱 달린 앞발로 드디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한 아침 내내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했다.
개미의 방식, 딱정벌레의 방식, 꿀벌의 방식, 개구리의 방식, 새의 방식, 식물의 방식이 그에게 새로운 탐험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닭허니, 여우의 방식, 수달의 방식, 족제비의 방식, 다람쥐의 방식, 송어와 물지와 오소리의 방식까지 알려주자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마법의 전부가 아니었다. 자신이 실제로 두 발로 섰다는 사실이 콜린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메리가 주문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몹시 흥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세상에는 마법이 정말 많을 거야. 어느 날 그가 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아마도 시작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 나는 실험해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비밀의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콜린은 곧바로 벤 웨더스태프를 불러오게 했다. 벤이 서둘러 왔다. 라자가 나무 아래 두 발로 서서 매우 당당하면서도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벤 웨더스태프 씨. 콜린이 말했다. 당신과 닥컨과 메리 누나가 한 줄로 서서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해요. 중요한 것을 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벤 웨더스태프가 이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오랫도록 숨겨진 그의 매력 중 하나는 어릴 적에 바다로 달아나 항해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선원처럼 대답할 수 있었다. 나는 과학적 실험을 해볼 거예요. 라자가 설명했다. 나는 자라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할 거예요. 그 실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요. 벤 웨더스태프가 즉각 대답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메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즈음에 그녀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콜린이 이상하기는 해도 그는 수많은 특별한 것들에 대해 읽어왔고 어쩐지 매우 설득력 있는 아이였다. 그가 고개를 들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10살에 불과하면서도 곧 11살이 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를 믿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특히 설득력 있었다. 어른처럼 연설하는 것이 왠지 짜릿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하려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그가 이어갔다. 마법에 관한 것이에요. 마법은 대단한 것인데 옛날 책 속의 몇몇 사람들과 마법을 조금 아는 메리 누나를 제외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해요. 메리 누나는 요술사가 있는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닥컨도 어떤 마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요. 닥컨은 동물들과 사람들을 매혹시켜요. 동물을 매혹시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닥컨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물을 매혹시키는 사람은 소년도 매혹시킬 수 있으니까요. 소년도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 마법이 있다고 확신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든 만큼 영리하지 못할 뿐이에요. 전기나 말이나 증기처럼요.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벤 웨더스태프는 꽤 흥분했고 정말이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다. 알겠습니다요. 그가 말하며 자세를 고추 세웠다. 메리 누나가 이 정원을 발견했을 때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연설자가 계속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흙 속에서 그것들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은 없던 것이 다음 날엔 있었어요.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사물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나를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항상 궁금해야 하잖아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뭔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어요. 이름을 모르니 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해가 뜨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메리 누나와 다컨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 그것도 마법인 게 확실해요. 무언가가 해를 밀어 올리고 끌어가요. 정원에 있다 보면 나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밀고 당기며 숨이 빨라지는 듯한 행복한 느낌이요. 마법은 항상 밀고 당기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요. 모든 것이 마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잎사귀도, 나무도, 꽃도, 새도, 오소리도, 여우도, 다람쥐도, 사람도요. 그러니 마법은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어야 해요. 이 정원에도. 모든 곳에도 이 정원의 마법이 나를 서게 했고 내가 어른으로 살아갈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나는 마법 중 일부를 붙잡아 내 안에 넣고 그것이 나를 밀고 당겨 강하게 만들어 주도록 과학적으로 실험해 볼 거예요. 방법은 모르지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부르면 마법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시작하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으로 서려고 할 때 메리 누나가 속으로 빠르게 계속 외쳤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자 나는 정말로 섰어요. 물론 나도 스스로 노력해야 했지만 메리 누나의 마법이 도움이 됐어요. 다컨의 마법도요.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도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법이 내 안에 있어. 마법이 나를 낫게 하고 있어. 나는 다컨처럼 강해질 거야. 다컨처럼 강해질 거야. 여러분도 다 함께 해줘야 해요. 그게 나의 실험이에요. 도와줄 거죠? 벤 웨더스태프 씨? 알겠습니다, 도련님. 벤 웨더스태프가 말했다. 알겠습니다요. 매일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실험이 성공을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요. 마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마법을 불러 도움을 청하면 마법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 머물면서 일을 해줄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장교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메리가 말했다. 피카르들은 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한다고. 잼 패트로워스 아내가 잼 보고 주정뱅이 괴물이라고 수천 번을 외치는 것을 들었지. 벤 웨더스태프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것도 분명히 명과 결과가 생겼지. 그가 실컷 두들겨 패고는 블루라이온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해 뒹굴었으니까. 꼴리는 이마를 찌푸리며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가 밝아졌다. 글쎄요, 그가 말했다. 보세요. 여기서도 뭔가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잘못된 마법을 써서 남편이 때리게 만든 거예요. 옳은 마법을 써서 좋은 말을 했더라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새 모자를 사다 줬을지도 모르잖아요. 벤 웨더스태프가 낄낄거렸다. 그의 작고 늙은 눈에 날카로운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머리도 좋고 다리도 번듯하구나, 콜린 도련님. 그가 말했다. 다음에 베스 배츠워스를 만나면 마법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귀뜸해 줘야겠어. 과학적 실험이 성공하면 베스도 기뻐하겠지. 잼도 마찬가지고. 다커는 연설을 들으며 서 있었다. 그의 둥근 눈에는 신기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너트와 셀이 그의 어깨에 앉아 있었고 귀가 긴 흰 토끼를 팔에 안고 가만가만 쓰다듬고 있었다. 토끼는 귀를 등에 납작 붙이고 편안히 있었다. 실험이 성공할 것 같아? 콜린이 물었다. 다컨이 자신이나 동물들을 행복하고 넓은 미소로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궁금했었다. 다컨이 미소 지었다.
평소보다 더 활짝 웃었다. 그가 대답했다. 분명히 될 거야. 햇볕이 씨앗에게 비출 때처럼 될 거야. 꼭 될 거야. 지금 시작할까? 콜린도 메리도 기뻐했다. 콜린은 인도의 피카루와 수도자 사파를 떠올리며 나무 아래 차일처럼 우거진 그늘에 모두 과부자로 앉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신전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할 거야. 콜린이 말했다. 좀 피곤한데 앉고 싶어. 에이, 다컨이 말했다. 피곤하다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되지. 마법을 망칠 수도 있어. 콜린이 돌아보며 다컨의 순수한 둥근 눈을 바라보았다. 맞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마법만 생각해야 해. 그들이 둥글게 앉자 모든 것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되었다. 벤 웨더스태프는 어쩌다가 모임에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평소엔 기도 모임을 싫어하는 쪽이었지만 이것은 라자의 일이었기에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불러주어 기꺼웠다. 메리는 엄숙하고 황홀한 기분이었다. 다커는 팔에 토끼를 안고 있었다. 아마 그가 누구도 듣지 못한 주문을 걸었는지 그가 다른 이들처럼 과부자를 틀고 앉자 까마귀, 여우, 다람쥐들, 어린 양이 천천히 다가와 제각각 편한 자리를 잡으며 원 안으로 들어왔다. 동물들이 왔어. 콜린이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를 돕고 싶은 거야. 콜린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고 메리는 생각했다. 그는 마치 사제처럼 고개를 높이 들었고 이상한 두 눈에는 놀라운 빛이 담겨 있었다. 나무 차일 사이로 빛이 그의 위로 쏟아졌다. 이제 시작하자. 그가 말했다. 메리, 우리 소다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까? 나는 앞뒤로 흔들 수가 없어. 벤 웨더스태프가 말했다. 류마티스가 있거든. 마법이 낫게 해줄 거예요. 콜린이 대제사장 같은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낫기 전까지는 흔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문을 외우면 돼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못해. 벤 웨더스태프가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딱 한 번 해봤다가 교회 성가대에서 쫓겨났거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 너무 진지했다. 콜린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스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마법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주문을 외울게. 그가 말했다. 그리고 신비로운 소년 정령처럼 시작했다. 해가 빛나고 있어. 해가 빛나고 있어. 그게 마법이야. 꽃들이 자라고 있어. 뿌리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게 마법이야. 살아있는 것이 마법이야. 강해지는 것이 마법이야. 마법이 내 안에 있어. 마법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우리 모두 안에 있어. 벤 웨더스태프의 등에도 있어. 마법이여, 마법이여, 와서 도와줘. 그는 수천 번은 아니었지만 꽤 여러 번 되풀이했다. 메리는 넋을 잃고 들었다. 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벤 웨더스태프는 점점 편안한 꿈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꽤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꽃들 사이를 윙윙거리는 꿀벌 소리가 주문 소리와 섞이며 스르르 졸음으로 녹아들었다. 다커는 과부자를 틀고 앉아 팔에는 토끼를 안고 잠이 든 어린 양의 등에 손을 얹고 있었다. 수트는 다람쥐를 밀어내고 다컨의 어깨에 바짝 붙어 눈 위로 회색막이 스르르 내려왔다. 마침내 콜린이 멈췄다. 이제 정원을 한 바퀴 걸을 거야. 그가 말했다. 벤 웨더스태프의 머리가 막 앞으로 꺾이려다가 획 치켜 들렸다. 주무셨잖아요. 콜린이 말했다. 전만에 벤이 웅얼거렸다. 설교가 그럭저럭 좋더구만. 하지만 헌금 걷기 전에 나가야 해서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교회가 아니에요. 콜린이 말했다. 그런 소리 안 했어.
벤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다 들었어. 마법이 내 등에 있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류마티스라고 부르던데. 라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건 잘못된 마법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나을 거예요. 이제 일하러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오세요. 걷는 것 좀 보고 가야겠는데. 벤이 투덜거렸다. 불친절한 투덜거림은 아니었다. 하지만 투덜거림이었다. 사실 완고한 이 노인은 마법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면 사다리를 타고 담 너머를 들여다보다가 혹시 비틀거리면 바로 달려 돌아올 생각이었다. 라자는 그가 남아있어도 개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행렬이 만들어졌다. 정말로 행렬처럼 보였다. 콜린이 앞에 섰고 한쪽엔 다컨, 다른 한쪽엔 메리였다. 벤 웨더스태프가 뒤를 따랐다. 그리고 동물들이 졸졸 따라왔다. 어린 양과 여우 새끼는 다컨 가까이 붙어 있었고 흰 토끼는 껑충껑충 뛰다가 멈춰 풀을 뜯었다. 스투는 무리를 책임진 사람처럼 위험있게 따라왔다. 천천히 움직이는 행렬이었지만 기품이 있었다. 몇 걸음마다 멈추어 쉬었다. 콜리는 다컨의 팔에 기댔다. 벤은 몰래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이따금 콜리는 혼자 몇 걸음씩 걷기도 했다. 내내 고개는 들려 있었다. 무척 당당해 보였다. 마법이 내 안에 있어. 그는 계속 말했다. 마법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어. 느껴져? 느껴진다고. 무언가가 정말로 그를 받쳐주고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치형 그늘 아래 벤치에 앉기도 하고 한두 번 잔디에 앉기도 했다. 여러 번 길에서 멈추어 다컨에게 기대기도 했다. 하지만 정원을 한 바퀴 다 돌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차의 나무로 돌아왔을 때 그의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표정은 의기양양했다. 해냈어. 마법이 통했어. 그가 외쳤다. 이게 나의 첫 번째 과학적 발견이야. 크레이븐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 메리가 불쑥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콜린이 대답했다.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건 가장 큰 비밀이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뛸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알면 안 돼. 나는 매일 의자에 실려 이리로 오고 의자에 실려 돌아갈 거야. 사람들이 수군대거나 이것저것 묻는 것도 싫어. 실험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도 알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미스 스웨이트로 돌아오시면 내가 직접 서재로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어른으로 살아갈 거예요. 과학적 실험으로 이뤄낸 거예요. 꿈을 꾸는 줄 아실 거야. 메리가 소리쳤다. 자기 눈을 믿지 못하실 거야. 콜린의 얼굴이 의기양양하게 붉어졌다.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미 절반의 싸움을 이긴 것이었다.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를 가장 힘차게 자극한 생각은 따로 있었다. 곱고 강한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 될지를 상상하는 것이었다. 지난날의 어둡고 병든 시절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 중 하나는 아버지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약하고 등 굽은 아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였다. 믿을 수밖에 없으실 거야. 그가 말했다. 마법이 이루어지고 내가 과학적 발견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 중 하나는 운동선수가 되는 거야. 일주일쯤 지나면 권투를 시작하겠구나. 벤 웨더스태프가 말했다. 결국엔 잉글랜드 챔피언 복서가 되겠네. 콜린이 그를 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웨더스태프 씨, 그가 말했다. 그건 무례한 말이에요.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굴면 안 돼요. 마법이 아무리 잘 통해도 나는 복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과학적 발견자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요, 도련님. 벤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농담할 일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속으로는 몹시 흐뭇했다. 핀잔을 들어도 조금도 나쁘지 않았다. 그 핀잔이 곧 이 아이가 힘과 기운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